다른 팀 같으면 선발진 이렇게 막 구멍이 5인 로테이션에 1인만 살아남고 4인이 고꾸라지는 상황이면 무너졌을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 기아니까 살아나왔다. 양현종의 위대함이 정말 더 빛났다는 것이지. 그 다음에 이제 김도영이라는 선수가 딱 나타나죠. 그래서 팀이 위기가 와도 크게 지금 안 꼬꾸라지는 거예요. 이번 주만 류 단장의 월요 진단이 아닌 목요 진단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저희가 방송을 쉬는 사이 기아가 정규 시즌 우승을 했습니다. 자, 가장 기아의 우승 그 원동력을 찾는다면 어디에 있을까요? 저력이 있는 것 같아요. 기아가 올해 그 역대급으로 좀 어려움이 많았거든요. 부상 선수가 시즌 개막 전부터 뭐 나성범 선수를 시작해갖고 계속 선발 투수 5명 중에 한 양현종 빼고는 다 없어졌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하면 팀이 좀 꼬꾸라져야 되는데 계속 좀 이렇게 막 이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는 이게 전 팀의 저력이 있고 고참의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네. 김도영이라는 어마어마한 스타가 나타나서 대단한 대기록을 세우곤 있습니다만 사실상 기아라는 팀으로 봤을 때는 양현종의 위대함이 정말 더 빛났다는 것이지. 약간 그런 느낌도 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보면 기아가 이게 선수단 구성을 보면 이 신구 조화가 잘 이루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타자로 보면 최용우, 나성범, 김선빈, 투수 같은 경우는 이제 양현종이라는 선수가 고참급이잖아요. 네. 이 선수들이 위에서 딱 자리 잡아주고 좀 중간에서 이제 이우성 같은 선수가 지금 올해 두각을 나타냈죠. 그 다음에 이제 김도영이라는 선수가 딱 나타나죠. 그리고 한준수 같은 선수가 또 새로 지금 포수 마스크를 쓰고 이게 정말 이게 이 세 가지 층이 다 지금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이게 중간층의 역할도 중요하거든요. 팀이 되려면. 그러니까 이게 강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팀이 위기가 와도 크게 지금 안 꼬꾸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팀 같으면 올해 기아 선발진 이렇게 막 구멍이 돌아가면서 나는 상황. 사실상 5인 로테이션에 1인만 살아남고 4인이 고꾸라지는 상황이면 다른 팀들은 아마 1위를 하고 있더라도 무너졌을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 사실 뭐 기아니까 살아나왔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특히 양현종 선수가 10년 연속 170이닝 돌파 기록을 이제 앞두고 있는데 28경기 등판에서 기록을 찾아보니까 166.1이닝 던졌더라고요. 사실상 뭐 170이닝 뭐 유력한 건데 이게 보니까 국내 선수 중에 단연 톱이에요. 그런 거 보면 국내 투수 중에는 아직도 양현종만한 선수가 없다. 아니 양현종만한이라는 표현이 틀린 것 같습니다. 양현종은 그냥 양현종인 것 같아요. 기아의 양현종이 아니라 그냥 KBO 리그의 양현종인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정말 엄청난 존재감을 보여주는 선수라서 기아로서는 이런 선수를 갖고 있는 것도 정말 대단한 것 같다. 대단한 팀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 10년을 투수로 이제 프로야구를 하게 되면 중간에 이제 팔꿈치수를 한 번씩은 거의 하거든요. 누구나 네, 하기 누구나 마련이죠. 진짜. 김광현 선수도 한 번 했고 유현진 선수는 팔꿈치 2번 하고 그렇죠. 어깨도 한 번 하고. 그러니까 보통 그런데 양현종 선수는 수술을 한 번도 안 한 거예요. 이게 잘 던지는 것뿐만 아니라 내구성도 좋은. 네, 그렇죠. 이 사이즈가 양현종 선수가 그렇게 큰 사이즈는 아니거든요. 김광현 선수나 유현진 선수는 빅 사이즈잖아요. 근데 양현종 선수는 180 한 2, 3 정도 되는 키니까 큰 체격이 아닌데도 참 그렇게 내구성 좋은 걸 보면 이 선수가 얼마나 자기 관리를 잘하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반대로 저는 양현종 선수가 이렇게 정말 대단한 선수잖아요. 근데 이 선수가 동료 선수들의 이 빈틈도 자신이 조금 더 이렇게 메워주는 이런 상황인데 양현종 선수가 은퇴를 한다는 결정을 해버리면 기아로서는 그 구멍을 메우는 게 굉장히 큰 숙제겠구나라는 생각이 역으로 지금 들었습니다. 사실 근데 아직 뭐 한두 해 남은 숙제는 아닌 것 같다는 느낌도 들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하는 활약을 보면은. 그런데 이제 기아 정도 되는 팀이라면, 그러니까 뭐 기아뿐만 아니라 보통 이제 그런 대투수를 갖고 있는 팀이라면 그 선수의 대를 이을 누군가는 이제 준비를 해야 되니까 굉장히 기아로서는 그런 것도 머리 아플 만한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너무 잘하는 팀 걱정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배 아프니까. 일단 기아 입장에서는 사실상 현재 과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선수들의 부상 관리 그리고 이제 김도영 선수를 대기록 달성하게 만들어 주느냐 아니냐. 많은 분들이 지금 이제 김도영 선수가 승부 피한다고 좀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딴 팀들이. 오늘 경기는 그렇지 않죠. 오늘 안 그랬어요? 오늘 그 두산 선발 그 최승용 선수가 정면 승부가 더라고요. 그래서 첫 타석부터 3루타 맞고 네. 오늘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안 피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김도영 선수가 정말 노리듯이 홈런 노리듯이 크게 돌리잖아요. 그런 거 보면 지금 칭찬해 주셨던 것처럼 투수들도 비록 내가 맞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그런 김도영을 상대로 내가 삼진 잡았어, 뭐 단타로 막았어, 뭐 병살 잡았어, 뭐 이런 거 되면 오히려 나에게도 기분 좋은 기록이 되지 않을까. 근데 이제까지 김도영 선수를 피했던 거는 그 29호 홈런에서 39호 그죠. 홈런 네, 그때 그 과정에서 음. 그런 게 좀 보였지. 대부분 투수들이 피하기가 어려운 게 김도영 선수는 볼넷으로 내보내면 2루타예요. 그죠. 네. 그래서 쉽게 피하는 경우는 저는 많지 않다고 보거든요. 오늘 경기는 과감하게 승부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그러면 지금 남은 경기가 많지 않은데 두 분께서는 40-40 일단은 도루는 하나 남았고 그리고 홈런은 3개 남았죠. 네. 그렇죠.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홈런이 그래도 변수가 되지 않을까. 6경기가 남았잖아요. 네. 6경기에 김도영 선수를 1번 타선에 이제 계속 고정 배치를 한다고 놓고 보면 4타석 내지 5타석이 들어간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이제 6경기니까 뭐 아주 많이 해봐야 뭐 6경기에 5타석에 30타석? 30타석은 안 될 것 같고 한 25타석? 25타석에서 3개. 3개를 친다는 게 네. 산술적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산술적으로 일단은 네, 그냥 그 숫자로만 계산해 보면 그러니까 두 경기에 저는 하나 김도영 쳐야 선수가 이거 40-40을 하려고 했으면 문학에서 어제 쳤어야 됐다고 봤어요. 네, 어제 작은 경기죠. 예, 근데 문학에서 홈런이 안 나왔잖아요. 근데 그런 타구가 오늘 잠실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런 게 사실 운인데.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조금 아쉽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럼 저는 왜냐면- 여기서 네. 하나 더. 김도영 선수가 올해 만약에 아쉽게 40-40을 아쉽게 뭐 39 홈런에 40도로 이렇게 해서 네. 아쉽게 놓치면 내년에 과연 할 수 있을 것인가? 가능할 것인가? 그건 노바디 노우스죠. 그쵸. 그러니까 올해처럼 이렇게 야구를 할지 못할지는 모르잖아요. 근데 이게 이 기록이 할 수 있을 때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쵸. 예. 이걸 뭐 김동현 선수 그럴 겁니다. 지금 보면은 이제 우승하고 나니까 본인이 이제 40-40에 도전하겠다는 그런 멘트도 좀 비슷하게 하잖아요. 그 전에는 그런 얘기 전혀 안 했다가 그렇죠. 오늘도 보면은 앞에 보이니까. 예, 오늘은 스윙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홈런을 노리는 스윙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선수가 40-40 KBO 리그의 유일한 게 2015년 테임즈잖아요. 테임즈 선수가 이제 40홈런 먼저 해놓고 40번째 도루를 문학에서 했어요. 그래서 문학에서 2루 베이스 그냥 뽑고 그죠. 네. 자기는 기억나네요. 네. 자기가 그거 하고 싶다. 그러면 40홈런을 먼저 쳐놓고 지금 도루는 하면 안 되죠. 예, 우선 홈런 3개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도루를 마지막에 해야죠. 그리고 똑같이 이제 예, 뽑아주는 걸로. 그게 더 멋있어요. 저도 그 장면을 직접 봤거든요. 네. 이 베이스를 뽑고 드는 게 전 그렇게 깊이 박혀있는지 처음 알았어요. 네. 예, 그게 되게 실제로 씁쓸하게 직관하셨군요. 그렇죠. 좀 그렇죠. 내 앞마당에서 저걸 하다니. 예. 알겠습니다. 남은 기아의 경기는 아무래도 김도영 선수의 기록에 집중하면서 보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주제입니다. 다음 주제는 아까 살짝 좀 깊게 들어가긴 했습니다만 이제는 5위 경쟁이 중요한 게 아니라 3위 경쟁이 중요해진 것 같습니다. 3, 4, 5, 6까지 지금 다닥다닥 붙어있는 상황에서 또 남아있는 잔여 경기 중에 이 팀들끼리 서로 맞붙는 경기가 꽤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서 순위가 뒤집혀질 수 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얘기다. 라는 얘기까지 저희 전달해드렸고 그리고 지금까지의 승률로 계산을 해봤을 때 그냥 단순 숫자 계산 예측을 해봤을 때 유선규 단장님께서 3, 4, 5위의 최종 승률까지 예측을 해보셨습니다. 남은 팀들의. 자, 이게 아까 저희가 짚었던 그 표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상대 전적으로 봤을 때 이 순위가 그대로 간다는 건데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좀 궁금하네요. 저는 SSG가 정말 중요한 순간인데 8경기를 쉬지 않고 해야 된다라는 게 결국 유 단장님이 예상하신 저 결과의 원인이지 않을까. 중간에 좀 이렇게 쉬는 일정들이 조금 있었더라면 그래도 뭐 비록 불리한 상대라고 하더라도 이 집중력 싸움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모를 텐데 이승용 감독 최근 멘트 보면 8경기 연전으로 치르는 게 쉽지 않다. 네. 그러니까 경기를 8경기를 잘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게 연전으로 이어진다? 그럼 부상 관리, 집중력 떨어지면 선수들이 지치고 또 지치다 보면 예상치 못한 부상까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머리를 어떻게 경기를 잘할 것인지에 집중해도 모자랄 판에 부상 방지까지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면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기존의 승률에 대한 분석은 류성규 단장님께서 너무나 잘해주셨으니까 저희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한번 분석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3위 LG 그리고 두산, KT, SSG까지 지금 촘촘하게 박혀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기존 승률대로라면은 사실상 순위 변동이 없습니다. 이대로 시즌이 끝나요. 3, 4, 5, 6위가. 근데 다만 변수가 있다면 어느 팀에게 과연 큰 변수가 있을 것인가? 그 지점을 한번 논의해 보면은 이 대화가 좀 더 의미가 있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맞대결이라고 보거든요. 이제 LG하고 두산이 3연전 내일부터 하는 그 3연전의 맞대결에서 두산이 수입을 한다. 이러면 얘기가 달라지잖아요. 판이 뒤집어지죠. 네, 그렇죠. 그러면 순위가 바뀌는 거죠. 지금 그렇죠. 2경기 차인데 수입해버리면 뒤집잖아요. 두산이 지금 이 3연전에 선발을 그러니까 포커스를 맞췄더라고요. 이제 두산이 지금 선발이 좀 약한 편인데 그죠. 박빈하고 발라조빅 선수가 여기 들어와요. 믿을 수밖에 없는 둘을. 그러니까 믿을 수밖에 없는. 아니, 사실 믿음직한이 아니라 그렇죠. 믿을 수밖에 없는. 믿음직한이 아니라 그들을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두산이 사실 최소 2승 1패, 1승 2패면 끝난 거고요. 2승 1패 싹쓸이를 한다. 그러면 모르죠. 이거는. 근데 두산이 지금 강점이 불펜이거든요. 불펜이 저는 두산 불펜 나오는 걸 보면은 선발 한 4회까지만 던져도 되겠다 싶어요. 뭐 계속 나오더라고요. 계속. 이건 보니까. 그러니까 3연전에 지금 완전 몰빵할 거다. 게다가 오늘 이렇게 불펜 소모가 없었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두산은 지금 잠실 안방에서 기다리고 있죠. LG는 지금 부산에서 넘어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두산이 조금 유리한 국면이고 반면 이제 KT하고 SSG 수원에서 2경기 여기서 SSG는 무조건 2승 해야 됩니다. 1승 1패하면 힘들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LG 두산이 이게 3, 4위 팀이 3연전 맞대결, 그 다음에 KT SSG가 2경기 맞대결. 이게 변수인 거죠. 네, 그냥 단순 이게 예상 승률을 놓고 보면 뒤집어지기 어려운데 누군가 여기서 두산하고 SSG가 3승 2승을 하느냐 이 변수가 남았습니다. 이번 주말이네요, 결국. 네네. 예, 진짜 다음 주 월요일에 또 이제 월요 진단하러 나오셔야 되는데 그때는 무슨 얘기가 나올지 아마 한 경기 한 경기에 따라서 이야기의 내용이 완벽하게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매주 뭐 달라지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변수가 네. 하늘이 비를 얼마나 내려드느냐가 그러니까 이번 주 내일하고 모레가 비가 예고돼 있거든요. 특히 수도권. 네, 그래서 비가 많이 내릴 건지 아니면 적당히 촉촉하게 내려줄 건지 그건 이제 하늘만 아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또 웃고 우는 팀이 또 달라질 것 같아요. 아니 비가 꽤 많이 내린다고 저는 이제 날씨 보도를 봤거든요. 그리고 기온도 꽤 많이 떨어지고 아침에 한 19도까지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토요일 같은 경우에 이것도 진짜 큰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더블해도 해야 되잖아요. 왜냐면 이제 일정들이 다 촘촘하게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뭐 어떻게 또 미루고 이러는 여지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팬들이 아주 쫄깃하게 경기들 보고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류순규의 목요 진단 마지막 코너인데요. 뭐 아까 얘기를 좀 많이 한 것 같아서 살짝만 그냥 하고 넘어가죠. 이 이야기는. 롯데와 한화에게 가을 야구는 여전히 머나먼 당신인가 라는 게 이제 주제입니다.
그렇죠. 제가 볼 때 네. 여기 좀 희망을 드려야 되는데 여기 지금 댓글 써주고 계신 분들이 롯데 하나 팬들이 많으신가요? 일단은 네. 롯데 팬분은 지금 아까 화가 많이 나셔가지고 해체해라 9개 구단 체제로 가자라는 이제 주장을 계속 하시는 분이 계셨고, 네. 하나 팬들은 보통 좀 조용하세요 대부분. 그죠. 네. 샤이해요. 네. 네. 근데 지금 하나 같은 경우는 지금 올 시즌 정규 시즌 끝나고 지금 강도 높은 훈련이 예고가 돼 있어요. 마무리 훈련이. 그러니까 김경훈 감독이 지금 훈련량을 많이 가져갈 것 같아요. 지금 기본적으로 하나하고 롯데의 공통점은 이제 고비를 못 넘는다. 그렇죠. 그 고비마다 막 실책성 플레이가 계속 발생하니까 그렇게 돼서는 야구 잘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두 팀은 이제 그 시즌 끝나고 수비주로 여기에 좀 보다 많은 좀 시간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저는 올해 삼성이 야구를 잘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볼 때는 박진만 감독이 부임하고 나서 처음에 그 수비 훈련을 많이 시켰어요. 이게 최근 KBO 리그 트렌드가 아니거든요. 지금 KBO 리그 트렌드는 훈련량을 많이 가져가지 않아요. 근데 박진만 감독하고 이승엽 감독은 훈련량을 처음에 많이 가져갔어요. 이게 흔히 양으로 조진다라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최근에 이제 KBO 리그는 그걸 좀 선호하지 않는데 박진만 감독이 그러니까 수비 훈련량을 많이 가져가면서 첫 해는 좀 고전했거든요. 부상 선수도 많고. 근데 지금 그게 올해 그게 빛이 발하고 있지 않은가. 삼성 야구 자세히 보시면은 올해 뭐 홈런도 많이 나고 하지만 디펜스가 안정적이에요. 수비 실책도 가장 적고 그리고 보이지 않게 수비로 이기는 경기가 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 팀이 지금 이제 올해 그 선전하는 거는 수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롯데하고 삼성도 롯데하고 하나도 삼성을 좀 그런 측면에서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곡소리가 나겠군요. 비시즌에 이제. 근데 뭐 아시지만 옛날에 SK도 잘 나갈 때 팀 선수들은 곡소리 났지 않습니까? 아니 저는 어떤 팀도 SK만큼 훈련을 많이 한 팀은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네, 저는 그걸 봤잖아요. 그리고 저는 김성환 감독 그 LG 2군 감독 때도 봤거든요. 그때 이제 2군이 이제 제주도에서 그 캠프를 했어요. 그때 캠프를 할 때는 저는 어떻게 봤냐면 이건 공포의 외인 구단이구나. 제주 오라구장에서 이제 캠프를 했는데 제주 오라구장은 그 그라운드 땅이 까매요. 그죠. 네. 지역적 특성상. 네. 좀 일반적인 좀 그 색깔이 아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서 막 펑고 받고 하면은 선수들이 막 이렇게 막 그게 까만색 그런 분위기라서 이 공포의 외인 구단을 찍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거를 저는 이제 SK에서 또 봤죠. 일본도. 그러니까 저는 그 SK만큼 훈련하는 팀은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이게 그러니까 사실 선수들이 몸으로 하는 게 스포츠다 보니까 비단 야구뿐만 아니고 어느 종목이든 공통적으로 땀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그렇죠. 라는 진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단 거짓말은 사람이 한다. 그죠. 그게 진리가 과연 롯데와 하나에도 통할 것이냐. 저는 이 부분도 굉장히 내년 야구를 보는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또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사실상 지금 류성규 단장님이 말했던 거는 뭐 모두 아무도 모르는 나만 아는 비화 이런 게 아니라 예전에 뭐 김성훈 감독 훈련 엄청 시켰다. 그리고 삼성 뭐 두산 수비가 탄탄하다. 수비 훈련 많이 했다. 훈련 요즘 트렌드와 다르게 훈련 많이 갔다. 이 업계에서는 많이 아는 이야기일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은 이제 비시즌에 전지훈련 가서 이런 기간 동안 훈련을 많이 시키면 시킬수록 이 친구들의 성적이 올라오고 점점 탄탄하고 안정적인 팀이 된다라는 거는 모든 구단 관계자가 알 텐데 안 시키는 이유는 뭐냐는 거죠. 부상이죠. 그렇죠. 이게 훈련량을 많이 가져가면 자칫, 그만큼 부상도 발생하거든요. 이걸 우려하는 거예요. 적당히 유니폼이 찢어질 정도만 해야 되는데 몸이 찢어지면 이제 난리가 나는 거니까. 삼성도 그 작년에 고전했잖아요. 부상 선수가 많아갖고. 부상 변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옛날처럼 훈련 많이 시키기 좀 어려워요.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훈련의 양을 줄이되 이제 질을 높이는 게 최근의 트렌드인데 그렇죠. 과연 그 질을 높이는 게 옳은 선택이냐라고 이제 최근에는 여러 종목들에서 코칭 스태프들이 그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 이거 어렵네요. 과연 네. 우리가 양을 줄이는 것이 지금 이 선수들한테 맞느냐? 정말 기본기가 좀 갖춰져 있는 선수들이라면 그 질을 높이는 것이 맞는 방법이지만 기본기가 잘 안 갖춰져 있는 선수들에게 일단 양으로 훈련으로 기본기를 갖추게 하는 게 먼저가 아니냐. 그러니까 탄탄한 토대를 쌓게 하는 게 먼저가 아니냐라는 생각들을 많은 종목의 지도자들이 최근 하고 있는 게 요즘에 좀 변화인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했는데 단순하게 볼 문제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점점 듭니다. 사실 어느 것도 정답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정말 그렇다고 무작정 양만 늘렸다가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부상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막말로 선수들의 반발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댓글창에 네. 쩐 민호님이죠. 김성근 감독 저희 한창 SK 시절 그 많은 훈련량으로 성공했다 했는데 김성근 감독님이 하나도 계셨잖아요. 네. 있었죠. 맞아. 하나도 훈련 미친 듯이 했는데 네. 결과는 하고 이제 답을 점점점으로 끝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SK는 조범 감독이 4년 동안 그 토대를 만들었죠. 그렇죠. 그 토대를 만든 상태에서 그러니까 조범 감독과 김성원 감독은 스타일이 좀 비슷해요. 그러니까 비슷한 분이 이어받은 거예요. 밑그림을 조병현 감독이 그리시고 김성 감독이 색을 칠하셨고. 예, 그렇죠. 김성원 감독이 조범 감독의 스승이었거든요. 네, 쌍방울 때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야구 스타일이 비슷한 분이 이어받은 케이스. 그게 성공한 거고. 시너지가 났다. 네, 그렇죠. 근데 하나하고 롯데는 전혀 상반된 감독들이 계속 바뀌고 있잖아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네, 해보고. 그러니까 하나 같은 경우 최근에 김경훈 감독 전에 최원호 감독이고 그 전에 수베로 감독이고 한용덕 감독이고 다 색깔이 달라요. 이분들이 롯데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좀 차이가 있을 거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과연 뭐 사실상 가을 야구 이야기는 롯데와 한화에게는 이제는 좀 멀어진 이야기가 아닐까 싶긴 한데 과연 다음 시즌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를 맞추고 좀 이야기를 진행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포츠는 플러스 한정의 무대